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4월 27일 채널이 유튜브로부터 경고 3회를 받아 삭제된 이후 2년 4개월 넘게 시간이 흘러 다시 시작한 첫 방송으로 오래간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다시 방송을 시작하면서 처음은 그동안의 사정을 전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진자유TV가 밟아온 시간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진자유TV는 이름 그대로 진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며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이면에 숨어있는 진실을 찾아 전해드리던 방송입니다. 진자유TV 멤버들은 모두 거짓으로 가득한 이때에 등불같이 시대를 밝히는 역할을 한다는 이 사명감으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2023년 9월 18일 갑자기 뜬금없이 최근 이슈도 아닌 수년 전 이슈를 다룬 영상이 올라와 당황하셨을 텐데요. 2년 반 전에 올리려고 했던 영상이 채널 삭제로 업로드되지 않고 있다가 복구와 더불어 자동으로 게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자유TV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인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정치보다는 국제정치와 국제관계에 관한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과 세계의 경제에 대한 뉴스를 종종 전했습니다. 당시 제가 말했던 중국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예로 들자면 미중 패권 전쟁에 따른 중국 제조업의 필연적 붕괴, 부채로 쌓아 올린 중국 부동산 거품의 붕괴 같은 주제인데 요즘은 이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활동 초기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한 소식들을 전해드렸고 반중 유튜버로 보수 시민들 사이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 미국 대선 전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며 미국 선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고 이후 코로나가 터지면서 관련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이 주제들, 즉 미국 선거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자유로운 발언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위험성과 백신의 안정성에 대하여 WHO가 인정한 연구 결과를 제외한 그 어떤 주장도 말해서는 안 되도록 유튜브는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당시 처음 유튜브에 그러한 정책이 도입되어 연달아 여러 번 유튜브로부터 경고를 받으며 채널이 결국 2021년 4월 27일을 기점으로 폭파, 즉 정지당하게 되었습니다. 삭제 전 당시 영상을 제작하면서 유튜브 검열과 제재를 피하고자 다소 암호 같은 용어들을 사용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없는 검열 공간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려다 보니 유튜브로부터 경고를 피하고자 아따 트럭은 쟤네 차라던지 지화자, 묻었나 같은 해괴한 표현까지 동원했지만 경고를 피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고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후 채널을 복구시키기 위해 유튜브에 항소를 신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고 한국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구글코리아에 대한 민사소송은 아직도 종료하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구글코리아는 미국 구글 본사와의 관리 위탁 계약을 맺고 한국 유튜브를 관리하면서 사실상 총책임을 지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미국 구글 본사가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는 구조라 한국에서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자기네들은 관련이 없다고 발을 빼고 미국 구글 본사의 관할지인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며 도망을 갑니다. 혹시라도 한국 구글 코리아 내부 사정을 잘 아시거나 구글 코리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이거나 아는 사람이 직원이었거나 하신 분은 소개가 가능하실 경우 저에게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사이트 정보 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과의 민사소송에서 이기려면 구글 코리아가 구글 본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실제 유튜브 한국 서비스를 관리했다는 증거 또는 증인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그러는 가운데 지금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사유는 제가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 진행 중에 나온 조국 사모펀드의 중국 공산당 유착 의혹과 관련한 검증 방송을 만들어 올렸었는데 그 영상에서 조국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치인에 대한 사상검증 발언을 했다고 조국 따위에게 제가 명예훼손 고발을 당했지만 문재인 공산주의자를 발언했던 고영주 전 KBS 이사장과 전광훈 목사 등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으며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의 사상에 대한 개인의 견해가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기에 저 역시 작년 검찰로부터 무혐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만 조국이 고발한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로서 조사를 받으며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써가며 대응하느라 경제적인 손실도 있었고 마음의 고통도 있었습니다. 공산사회주의 좌파 세력들은 이렇게 비열하게 괴롭히는 것이 몸에 밴 자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는 가운데 2021년 저는 한 법무법인 대표의 무료 변론 도움을 받아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유튜브 채널 복구 및 손해배상금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자유TV 채널이 삭제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법원을 통해 삭제 행위가 정당했는지 다퉈보고자 한 것이었고 구글 코리아가 실제 대한민국의 유튜브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라는 것을 주장한 소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3년 9월 17일 주일 저녁 9시 반경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구글 고객센터에 채널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다시 제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복구를 신청한 9월 17일 자정을 기점으로 채널이 다시 복구가 된 것입니다. 최근 몇몇 보수 우파 채널들이 복구 신청을 했을 때 복구가 된 사례들이 있다고 하는데 정권이 바뀐 영향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동욱 TV라는 채널의 경우도 저처럼 코로나와 백신에 대한 내용으로 채널이 삭제되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채널이 삭제된 뉴스타운 손 회장님으로부터 전해 듣기로는 구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이후 복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엔데믹이 되자 유튜브의 코로나 백신 관련 정책의 변화로 채널이 복구된 것일 수도 있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복구를 해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결론은 진자유TV는 복구가 되어 다시 유튜브에서 영상 제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저는 이 자리에 다시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드리고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자유TV가 시작해서 삭제되고 다시 복구가 되는 지난 몇 년간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다시 채널명처럼 진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의 숨겨진 이면의 진실을 파헤쳐 빠르게 보도하고 논평도 전해드리는 진자유TV 본연의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자유올림.